오늘 이제 3시간째 이렇게 하시면 조금 지루하시기도 할 겁니다. 잠깐 이제 쉬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이영보 박사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뭐 전망이라든지 현재 현황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본인이 직접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또 정책 제안하셨던 부분들, 사실 정책 제안을 우리 이 박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것을 저희 우리 시흥시가 아주 독특하게 아주 그냥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4년도에 87학급, 15년도에 128학급, 올해 123학급, 4월 9일인가요? 4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 27일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전국에서 사실 우리 시흥시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학생들 너무 이제 좋은 이제 기회를 갖게 됐고요. 저희 농가들 역시 마찬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올부터 4학년 학습 과정에 식용곤충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식용곤충으로도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창의체험학습 가운데 이미 시흥시 곤충연구회 회원 농가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내일 이제 식용곤충 까나페 만들기 수업을 또 진행을 아이보스 캠프에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흥시가 전국 곤충 산업 가운데 조금 선도한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우리 같이 수업에 동참하신다고 하면 좋을 거 생각하고요. 좀 시간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농업인이지 강사도 아니고 또 교수도 아니고 또 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하다가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널리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같이 배우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순서는 곤충산업 육성 이제 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분류와 곤충이란 곤충의 분류, 곤충의 특징, 곤충의 생활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그 곤충산업 1차 5개년 계획 사업은 이미 작년으로 해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차 5개년 이제 계획 사업이 이제 시행이 돼서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많은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추진 배경과 현황 및 전망, 산업의 육성 추진 전략에 대해서 뭐 제가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농식품부를 통해서 또 진흥청을 통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를 통해서 접하게 됐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곤충 산업에 대한 것을 아시게 되고, 앞으로 이런 기대치가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면접 보면서 우리 이제 담당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이제 모짜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 아주 표현이 너무 적절하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곤충 산업을 활발하게 해서 전국 우리 한국 곤충 산업을 뭐 선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곤충은 지구 전체 동물의 약 70%를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약 4분의 3 동물군 가운데 4분의 3이 곤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약 3억 5천만 년 전부터 약 4억만 년 전에 지구상의 곤충이 처음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개발 자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지요.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 곤충들을 실내로 데려다가 실내에서 사육을 하는데, 자연에서 사육을 하는 잘하는 어떤 것들이 실내에서 인위적으로 사육을 했을 때 자연에서 산란하는 수보다 더 많은 수를 이제 그 산란을 시켜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것이 이제 곤충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자연에서 산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50마리에서 100마리다라고 하면 우리 인위적으로 사육했을 때 환경 조건을 자연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또 자연에서는 먹이를 찾는데 힘들게 되지만 실내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육할 경우에는 가까이에 먹이를 두다 보니까 좀 수명도 조금 더 기를 수가 있고
또 걔네들이 일단 환경이 이제 조금 달리 되게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산란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을 이제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게 되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자연에 서식하는 그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실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두어서 생산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먹고 산다, 돈을 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곤충 산업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미 정부에서 2010년도에 곤충 산업 육성 법안을 이제 제정을 하고 8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됐죠. 사실 아까 이영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곤충 산업 육성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흘러서 오늘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고 우리 시에서 이런 과정까지 갖게끔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곤충 사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에 사육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게 사실은 이게 자꾸 여기 연구가님이 계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개발해 놓은 사육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갖다가 해봤을 때 잘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선생님이 가져가셨다가 했을 때 처음부터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지요. 그래서 한 사이클 내지는 세 사이클 정도까지 돌린 다음에 그때서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벅스 캠프가 200마리 생산해, 한 쌍을 가지고, 그럼 나도 분명히 200마리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왜? 내가 준비해 놓은 그 환경이 걔네한테 맞아야 되는데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고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준, 이미 진흥청을 통해서 그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그 기술을 갖다가 했을 때 잘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그분들은 몇 천만 원씩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 개발한 건데 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환경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곤충 사육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사육 체계 개시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매년마다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법안도 바뀌게 되고 조례도 바뀌게 되고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 기관에서 개발해 놓은, 연구 개발해 놓은 어떤 사육 지침 내지 그 기준보다 실제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솔직히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말하기는 농가들이 훨씬 더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풍부하고 기준이 더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랑도 하게 됩니다. 법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곤충 산업화가 확산 추세, 학습 애완곤충, 식약용곤충, 천적곤충, 화분매개 곤충, 기능성 소재 등등 다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현재까지 학습 애완곤충 중심으로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현재까지 놓고 우리 곤충 산업 시장을 보게 되면 식용곤충, 약용곤충 한참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장 형성이 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산업에 진입했을 때에 당장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창출이 안 되니까 그 틈새 시장을 우리 시흥에서는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 하면 농업곤충, 아시아권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식약용곤충, 그다음에 일본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애완곤충, 이렇게 분포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북하면 나름대로 사료곤충, 식용곤충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저 경남북하면
그다음에 이제 농업곤충 쪽으로 이제 화분매개라든지 천적이라든지 그런 게 좀 활발하게 되어져 있고요. 요 수도권 쪽 시흥을 중심으로 수도권 쪽으로는 학습 애완곤충에 그나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분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시흥시 하면 학습 애완곤충 체험장으로는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뭐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하면 군뱅이 약용곤충 쪽 이제 분포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화성 이쪽으로는 이제 사료곤충 쪽으로 이제 나름 좀 준비가 되어져 있죠. 우리 아이복스 캠프도 우리 시흥에 있는 곤충 농가들은 어쩌면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게끔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장수풍뎅이가 있는데 학습 애완곤충이죠. 장수풍뎅이 가지고 이제 아이들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과거 한 앞으로 전에 이제 한 8년 전, 9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애완곤충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습곤충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저것을 통해서 이제 학습적인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아울러 요즘 한참 얘기하고 있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치유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 틈새 시장으로 학습 애완곤충으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흰점박이 꽃무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곤충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까 어느 분 질문하시는데 거저리가 뭐냐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다 해소가 될 겁니다. 흰점박이 꽃무지도 이제 풍뎅이과인데요. 군뱅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미 군뱅이는 잘 아실 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이 이미 군뱅이는 다 뭐 생산해서 생산한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초가지붕에서 그냥 지붕갈이 한다고 하잖아. 이역 엮고 올릴 적에 그때 뜯어내리면 군뱅이가 하얗게 쏟아졌었거든요. 그게 군뱅이였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본초 강목이라든지 그 동요보감에 이미 옛날부터 군뱅이를 약용으로 해서 우리 사람이 활용했던 겁니다. 군뱅이는 들어봤지만 흰점박이 꽃무지, 그 군뱅이의 성충이 어른벌레가 흰점박이 꽃무지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생소하게 들리는 것은 군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꽃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도에 이게 식용으로 한시적 등록이 되면서 우리 정부에서 야 군뱅이 먹는다? 조금 우리가 이제 혐오스럽다. 과거에 갖고 있던 어떤 문화적 특성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름을 좀 다시 명명해 주자. 그래서 꽃뱅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그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롬의 성충이 갈색 거절입니다.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거저 키운다고 해서 그냥 거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걔는 날개가 있어도 나르지 못합니다. 사육하기가 상당히 편한 거지요. 그런데 개의 유충, 개의 애벌레가 이제 밀웜인데요. 이걸 볶아서 먹어보니까 너무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식품으로 이제 등재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밀웜을 먹는다? 현재까지 애완동물들 사료로 줬던 것들을 우리 사람이 먹는다. 좀 인식 전환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이제 꽃뱅이와 같이 이제 고소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갈색 거절이의 유충은 밀웜, 밀웜이 다시 명명된 것이 고소해. 흰점박이 꽃무지의 유충이 군뱅이, 군뱅이 새로 이름 지어준 게 꽃뱅이. 이렇게 아시면 쉬우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갈색 거절입니다. 갈색 거절이 밀웜의 성충이죠. 얼음벌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마 이제 실습하는 과정까지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 밀웜 볶은 것도 한번 드셔보실 수가 있고요. 꽃뱅이 이제 군뱅이 약 내린 것도 한번 제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곤충 종합 계획 수립 배경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8월달에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이제 올부터 이제 2차 5개년 계획이 이제 다시 제정이 되고 수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대통령령으로 이미 이제 선포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곤충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물론 이게 이제 2015년도까지의 이제 기준입니다. 작년도까지죠. 아까 이제 농가 수가 이제 2014년 15년도까지 464개라고 했는데요. 15년도 그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그 실태 조사하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또 늘어났습니다. 전국의 굼벵이 농가, 우리 시흥시만 하더라도 굼벵이 농가가 몇 개가 늘어날 정도로 한 해에 그 정도거든요.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듣는 그 소문에 의하면 한 800개 내지 900개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지나면 1000개 농가가 넘어간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학습을 하십니다마는 나름 개강하고 있는 저 역시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 그동안 곤충이 돈 된대 라고 해서 찾아오셨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오셨을 때 정말로 그 과정까지 오셔서 내가 이 정도 벌면 나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좀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며 진입하실 때 돈을 버셔야 되는데 돈을 못 버시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고 제가 나중에 원망 듣게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창업을 해서 진입해서 계신 분들도 우리 시흥에 몇 분이 계십니다. 몇 분이 계신데 농가들이 많이 생기는 만큼 수요가 아직 안 되는 겁니다. 현재 굼벵이가 모자란다라고 표현들 합니다. 사실 모자란 농가도 있습니다. 판매하는데. 근데 그게 어디로 직접 소비자한테 가느냐? 아니거든요. 농가들 새로 생기면서 농가의 종자로 보급되는 거예요. 그 순환뿐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농가로 찾아와서 이제 컨설팅 나름대로 상담할 적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스컴에서 식용곤충 쫙 홍보하면 식용곤충에 관심 있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일주일이면 적어도 10분에서 15분 됩니다.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만나고 주말에 만납니다. 제가 한번 방송 나가면 그 다음 주면 40명, 50명 막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쭉 설명하면 거의 다 포기하고 한두 분 이제 진입하실까 말까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식용곤충이나 약용곤충 시장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가서 시장이 형성된 다음에 그때가 시작하지, 이건 또 아니죠. 늦는 거죠. 그렇다라고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것은 최저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이제 최소의 종자를 집어넣고 지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학습 애완곤충이다. 학습 애완곤충은 그나마 유통이 좀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학습 애완곤충을 키워가면서 식용곤충이 됐든 약용곤충이 됐든 사료곤충이 됐든 이것을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제 생각으로 맞다 해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학습 애완 시장이 이제 2015년 작년 이제 그 기준입니다. 이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농식품부, 진흥청, 경기도 농업기술원 어쨌든 거기서 통계를 이제 내놓은 것이고 이제 계획을 세워놨던 그런 이제 자료입니다. 778억 원입니다. 화분매개곤충 340억 원. 화분매개곤충이 지금 급성장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화분매개곤충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에 이제 경험했던 겁니다. 호박벌이라고 하는 거. 호박꽃에 들락날락하는 호박벌 잡아가지고 고무신 벗어가지고 탁 해서 막 돌리다 탁 던지면 죽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실로 묶었다가 이제 걔가 기절했던 거 깨나면 날아다니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요. 꽃가루를 수정시켜주는 곤충을 보고 화분매개곤충이라고 합니다. 사실 화분매개곤충은 일반 개인이 진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천적곤충.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진딧물을 잡아먹는 이제 곤충 무당벌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당벌레 말고 또 뭐 칠레 이리응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7, 8종 이상이 되죠. 근데 천적곤충 시장은 사실 답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천적곤충을 생산하는 기업이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줄 적에는 아주 잘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것을 구입해다가 농업에 활용할 적에는 저렴하게 사서 활용을 했으니까 나는 활성화가 잘 됐었죠. 근데 정부의 지원을 딱 끊어버리니까 기업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개인이 이것도 진입하기는 어렵다. 기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투자되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지역 행사용 사실 문화곤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뭐 나비, 뭐 대벌레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문화곤충이 이제 뭐 학습 애완곤충 되기도 하고요. 뭐 저 애완곤충도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데 그냥 나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우리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힐링을 주는 그런 곤충을 그냥 통칭해서 문화곤충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장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약 400억. 근데 400억이 저는 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습 애완곤충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에 갯골 축제 한다. 그 개장할 적에 나비 날리기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겁니다. 뭐 한평 나비 축제, 무주의 뭐 반딧불이 축제, 어떤 지역은 뭐 잠자리 날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 약 400억 원 정도 그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사료 의약용 여기 보시게 되면 25억 원인데요. 사실 이것도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료곤충 현재 아까도 뭐 크리켓팜이라고 하는 화성에 있는 그 뭐 펫사료 이제 제조해서 납품을 판매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분이 선도하고 있는 거죠. 뭐 도지사님도 가시기도 하고 뭐 중앙행정부처 뭐 장관님도 가시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수십 톤씩 들어오는 것을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약 3대 1 정도 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지금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거의 다가 다 지금 70% 80%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열심히 생산해서 하루에 몇 톤씩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사료로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비 갖추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25억 원인데요. 우리나라 곤충으로 25억 원은 아직 미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41억 원. 이것은 뭐 그냥 전체 해서 그 학습 애완곤충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2020년도에는 어쨌든 기대하기는 여기 보시듯이 7천억 시장으로 정부에서 육성하겠다. 지금보다 이제 몇 배 이제 2배, 1배 이상 이제 뭐 성장시키겠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나름대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정말로 학습 애완곤충이나 식용이나 사료, 약용이나 사료용 쪽으로만 다 잡혔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성장시켜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화분매개 곤충 시장 쪽으로 크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천적곤충 다시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포지셔닝을 좀 많이 잡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이 진입하는 데 그 기준은 조금 못 미친다. 솔직히 지금 R&D비라고 하는 정부에서 그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 상상 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그게 다 R&D비, 기술 개발비죠. 물론 거시적으로 멀리 내다봤을 적에 아주 좋은 이제 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농가들이 지금 1대1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홍보 정부에서 뭐 홍보비 해서 이제 뭐 홍보하는 거 그것을 어쩌면 제 생각에는 농가들한테 좀
혜택을 준 농가들이 현장에서 홍보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이제 그때 운영 정책 회의를 할 적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억, 4억, 6억 홍보비를 세웠으면 그것을 그냥 정부에서 방송으로 내는 것도 충분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그 단체한테 그걸 줘서 지역 축제 때 현장에서 현재 혐오스럽다라고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어요. 상당히 수긍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수도권 쪽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쪽 산청 쪽으로 뺏기고 저 전라남북도 쪽으로 뺏기고 이제 현재까지 이제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아직 못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7월 달부터 이제 행사가 또 있게 되는데요. 이제 개미들이라고 하죠. 저희 농가들을 개미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좀 아직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에다 많은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20년도에 7천억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라고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하고요. 현재 이제 그 학습 애완곤충, 뭐 행사곤충 이렇게 하는데요. 학습 애완곤충으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그 뭐 대벌레, 비단 기랍잡이, 뭐 나비, 이렇게 이제 등등 이제 학습 애완곤충으로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3학년 교과 과정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제 123학급이라고 했죠.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설문지 받아 보면은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꼭 빠지지 않고 무조건 이제 최고 등급을 이렇게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들이 수업을 이렇게 나가 보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힐링도 되지만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적인 기대에도 아주 높은 이제 기대를 갖게 되지요. 아이들이 그걸 키우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좋은 예로 하면은 연구한다라고 하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 관찰하고 관찰 일지 쓰게 하고 관찰 일지를 저희가 또 회수해서 테스트를 또 이제 콘테스트를 또 합니다. 그럼 상품도 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그 시장이 점점 커져가기를 기대하는데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답보 상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의 실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축제장에 나가 보면은요, 저희 시흥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은 뭐 한 번 실수는 했네요. 어떤 실수냐면 농가들이 당장 판매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장수풍뎅이 애벌레 3,000원, 5,000원 파는데 그냥 원가 줄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톱밥 걔가 충분히 성충으로 우아할 수 있을 만큼의 케이스라든지 먹이를 공급을 해서 줘야 되는데 대충 해서 팔고 보는 거예요. 팔고. 10여 년 이상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인식하기를 학부모들이 인식하기를 야 그거 가서 며칠 살다 보면 죽어. 너도 키워봤잖아. 죽었잖아. 이 얘기거든요. 수없이 듣습니다. 거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걔가 잘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잘 길러가면서 힐링하든지 뭐 학습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성장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 줄어가고 있지만 저희 시흥시 곤충산업연구회는 그 틈새 시장에서 저 아래 지역에서 다른 농가들이 했던 것들 거의 이제 손 내려놓고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이제 우리 시흥시에서는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학습 애완교 교재하고 연계해서 지금 많이 우리 시에서는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축제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저쪽에 이제 뭐 한평이라 한평 쪽이죠. 곡성, 한평 그쪽, 그다음에 일산 이쪽에서 생산했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이제 여러분들 나비 수업도 받으시게 되는데요. 문화곤충 쪽으로는 이제 수업이 있는데 우리 이제 시흥시에서 또 이제 나비까지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을 하다 보니까 사다가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적곤충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 개인들이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분매개 곤충 역시 마찬가지. 옛날 호박벌 수정시켜주는 이제 곤충이다. 환경정화곤충 아까 우리 이 박사님과 동해등에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투자비 많이 들어갔습니다. 개발비 많이 들어가서 개발 다 돼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뭐 처리하겠다라고 뭐 남양주가 됐던 뭐 여러 지역들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술은 많이 보급이 됐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겁니다. 화분매개 곤충이라고 하는 환경정화곤충이라고 하는 동해등이를 갖다가 음식물 폐기물을 없애겠다. 좋은 발상인데 그 음식물을 한 곳에 적재해 놓고 걔들을 투여했을 때 그 냄새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 사유실을 짓는데요. 우리 주택에서 일단 농가가 그 동해등의 농가는 500m 직경으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에서 이걸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개발은 많이 됐지만 아직 산업적으로 우리 그 수익 창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아직까지 있다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용곤충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한시적으로 장수풍뎅이 애벌레라든지 그다음에 흰점바위 꽃무지 그 꽃뱅이 군뱅이죠. 그거라든지 아직까지 이제 세 종류는 그냥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소해 미롬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쌍별 귀뚜라미는 누구나 이제 가공할 수가 있고 누구나 활용해서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두 종류가 이제 작년 말 올 상반기에 이제 허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이거 이제 고소해를 갈아서 그라인딩을 해서 뭐 빵도 만들겠다, 피자도 만들겠다, 요즘은 뭐 소면에도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활용하겠다라고 찾아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물론 저희가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가공 허가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냥 생물을 사다가 본인이 직접 이제 볶아서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뱅이 같은 건 그동안 그것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만 팔게 되고 현재 이제 미러민 이제 고소해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도 이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농가에서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생물을 파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다. 왜?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항상 생물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곤충은 이제 고단백질원이면 이제 식약용으로 중국, 태국,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동의보감이나 본초 과목에 이미 군뱅이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육성 방안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 과정 가운데 이제 또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송성호 이제 연구사가 와서 이제 육성 법에 대해서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또 다시 미리 이제 설명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곤충이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분류학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머리 가슴벌에 나눠져 있는 것이 곤충이다. 다리가 세 쌍 있는 것이 곤충이다. 날개가 이제 두 쌍 있는 것이 곤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거의 이제 3학년 되면 다 알죠. 곤충의 특징, 머리 가슴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왜? 다리가 네 쌍이니까. 이렇게 충분히 압니다. 어쨌든 그런 개괄적인 것이라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제 이 지구상에 처음 출현했던 것들을 이제 도표화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딱정벌레류로 이제 지금 현재 분류하는 것이 약 40% 정도 되고요. 동물군 70% 가운데 약 40%가 이제
딱정벌레류, 그다음에 나비류가 이제 25%, 벌류가 15%, 파리류가 이제 12%. 사실 파리 응해 가지고 지금 이제 동물 사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현재 저 곡성에, 전남 곡성에 가면 이제 농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개인 농가가 진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화분매개나 천적보다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만은 요것도 그 동해등의 모양 좀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나비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누구나 하기는 조금 아직 어렵고요. 가장 쉬운 게 딱정벌레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제 흰점바위 꽃무지, 이제 갈색거저리, 이제 이 정도 됩니다. 딱정벌레라고 하지요. 껍질이 딱딱한 곤충을 보고 딱정벌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비류. 이제 날개가 두 쌍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딱정벌레는 겉날개가 있고 속날개가 있다 그러고 이해가고요. 나비류, 이제 잠자리 같은 것들은 앞날개가 있고 뒷날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벌류,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파리. 아까 동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파리, 이제 구더기, 쉽게 얘기하면 구더기입니다. 옛날 우리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있었던 게 구더기, 그게 이제 동해등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잠자리류, 기타 곤충이라고 하죠. 산업곤충의 정의와 분류, 이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대통령령으로 이제 제정해 놓은 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나눴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곤충의 부산물도요, 그 이제 똥이라고 하죠. 그 부산물도 아주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생산하기 위해서 곤충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곤충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 가면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갈색거저리의 유충 미로미 배설해 놓은 것이요, 퇴비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3리터 한 봉지가 뭐 7,000원, 8,000원 정도 할 정도로 상당히 고가지요. 이제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가 이제 배설해 놓은 것도 우리가 처음에 톱밥을 4,000원 주고 사오게 되면 곤충 다 키우고 부산물을 역시 40리터짜리 한 포대에 3,000원씩 다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곤충이 죽으면 죽은 곤충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한 마리 살아있는 거 2,5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하지만 죽은 것도 1,500원 이상 합니다. 죽은 곤충도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시행령, 뭐 이건 뭐 교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드렸듯이 천적자원, 화분매개자원, 환경정화자원, 식용자원, 약용자원, 물질 이용자원, 환경지표자원, 문화자원, 이것도 뭐 교재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